4월 2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2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짚어드릴 뿐 출제자의 기분에 따라서 매 시험 편차가 있다 보니 실제 출제 여부를 보장드릴 수는 없다는 점만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청해부터 보면 우선 파트 1, 2에 최근 들어서 반복적으로 출제된 소재를 짚어드리면 먼저 프로모션, 승진과 관련된 대화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3월 26일 10번 승진에서 이 책무가 많아지다 보니 너무 많은 책임에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대화. 3월 12일 19번 어떤 직원 승진을 안 시켜서 혹시라도 동기부여가 떨어질까봐 걱정된다라는 대화. 2월 13일 15번 내가 승진을 하긴 했지만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걱정하는 대화. 이렇게 승진에 대한 대화는 그 승진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주요 포인트였던 경우가 많았고요. 또 다른 소재는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대한 대화입니다. 3월 26일 20번 발표 잘했고 그래프는 뭐 추가했더라도 딱히 별 차이 없었을 듯이라는 대화. 2월 26일 20번 발표 준비를 제 시간에 못 끝나면 어떡할지 걱정하는 대화. 2월 13일 18번 너 어디서 봤지? 나 작년 컨퍼런스 때 발표했어 라고 하는 대화. 이렇게 그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 주를 이뤘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3 가장 고난도 문항 자리, 주로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의 한 문제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대화가 출제됩니다. 3월 26일 23번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킨 건 국회 방해 때문이다 라고 했던 대화. 2월 26일 23번 어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상 불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운다 라는 대화. 1월 15일 30번 자기는 세금을 줄이는 후보한테 표를 줄 거라는 대화. 12월 4일 28번 너무 공격적인 후보는 안 뽑고 싶다 라는 대화. 11월 7일 28번 남자가 그 본인의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 보니 지지하는 후보도 달라졌다 라는 대화.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고난도 문항은 메인, 코렉트, 인퍼 유형을 바꿔가면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이 정치인 문제는 정치 성향의 좌우 방향이 어느 쪽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4, 5 메인 유형에는 언급된 맞는 말로 낚시를 하는 오답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3월 26일 31번 야구팀이 재난 피해자들을 도와줬다라는 문제에서 구호단체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한 낚시. 3월 12일 31번에 토마토를 냉장고 밖에 보관해야 된다는 문제에서 taste better 맛이 좋아진다라고 했던 낚시. 2월 13일 32번에 선배 배우 조언 걸러서 들어라 라고 했던 문제에서 조언을 언제 구할지 낚시. 1월 15일 31번 베트남에서 한자 대신 라틴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문제에서 한자와 라틴 문자의 차이점 낚시. 메인 유형은 지문의 주제만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 아니지만 지문에 언급된 맞는 말까지도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낚시들은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기까지 했다 보니까 굉장히 혹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순히 나왔다고 해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고를 게 아니라 지문의 저점만 고를 수 있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파트 4, 5 코렉트 유형에는 식당이나 서비스의 메뉴, 이벤트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바로 직전 3월 26일 시험에는 두 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33번 마트 고객센터 전화의 안내 번호를 설명하는 지문. 37, 38번의 스포츠 경기용 도시락 파티팩 광고 지문. 2월 26일 33번 축구 경기 전후 이벤트 공지. 2월 13일 37, 38번 피자집 메뉴 광고. 1월 15일 34번 술집 해피아워 메뉴. 12월 4일 33번 아이스크림 가게 메뉴. 이런 어떤 메뉴나 이벤트 관련 문제의 경우에는 각 메뉴별로 특징을 잘 서로 매칭해서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다른 특징을 묶어서 낚시하는 함정선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파트 4 인퍼 유형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하는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3월 26일엔 항공사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그냥 그대로 냅두기만 해도 달성될 수준이다 라는 비판하는 문제. 2월 26일에는 인프라 투자 적합성 검토를 지금이 아니라 더 진작에 했어야 된다 라는 주장. 2월 13일엔 우주 미네랄 채취에 대한 국제법이 지금 너무 모호해서 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주장. 1월 15일에는 디지털 해적판의 무형 제품에 대한 악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주장. 11월 7일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구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사전에 대놓고 공지하기만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아니다라는 주장. 인퍼 유형은 대놓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문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 혹은 결론을 유추하는 유형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주장을 하거나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암묵적인 전제를 깔거나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결론을 암시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나 비판이 인퍼 유형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거 문제들을 봤을 때는 그 주장이나 비판의 핵심 요지, 즉 지문의 접점과 일반된 방향의 선지가 정답이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 독해로 넘어와서는 우선 모든 유형 공통적으로 정답 선택지의 돌려 말하기가 단순히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만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6일 21번 Bomber and Fighter 이라는 전투기 역할을 More than one combat role, 하나 이상의 역할이라는 말로 돌려 말하거나 22번 Stock A with B, 정부가 A를 B로 채웠다라는 걸 Managed by, 정부에 의해서 관리된다로 돌려 말한다든지 3월 12일 4번 문제에선 Episodic Slowdown, Fits and Starts 같은 수거 표현들을 Erratic 이라는 단어로 16번에서는 Unattractive, 사물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걸 Discouraged from using, 사람들이 잘 안 쓴다라는 걸로 2월 13일 19번은 Winning at all costs, 오로지 이기는 데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를 Focused on competition, 경쟁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1월 15일 21번 Reversed, 어떤 기관이 입장을 바꿨다라는 표현을 later found, 그 반대 입장의 증거가 나중에 발견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독해 문제를 풀 때에는 단순히 동의어인지를 넘어서 동의어가 아니더라도 의미상으로 일맥상통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답을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빈칸 초고난도 문항, 주로 6번에서 8번 사이의 한 문제 정도는 매우 추상적인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 출제가 되곤 했는데요. 3월 10일 8번 전체주의와 문학은 양립 불가한다 라는 문제, 2월 26일 8번 민족 중심적 믿음의 경험적 토대를 제공했다라는 한국말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정답이 포함되어 있던 문제, 2월 13일 8번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찾겠다는 문제, 1월 15일 8번 어떤 소설가가 전체주의 사상을 비판했다라는 문제, 그나마 바로 직전 3월 26일 시험엔 그나마 좀 덜 철학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7번 Blatant Escapism, 히어로 영화들은 중요한 사회 문제를 잊게 한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철학을 다루는 지문들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딱 보자마자 뭔가 눈에 안 들어오고 잘 읽히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 문장들을 3D, 3차원으로 이해해보는 시도를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그 글자를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좀 이미지화해서 떠올려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건데요. 주의하실 건 이게 연습이 안 된 상태로 시험장에 가서 처음 시도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도해보실 분들은 미리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잘 먹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 다음 코렉트 유형에는 이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쯤 출제가 되는데요. 3월 26일 22번 침입종이 호수 물고기를 감소시킨다 라는 문제, 3월 10일 22번에는 또 똑같이 침입종이 호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긴 지문에는 설탕과 기억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 2월 26일 22번은 문어 독이 작용하는 원리를 다룬 초고난도 문항, 2월 13일 22번에는 빨간 머리들의 통증에 대한 역치에 대한 또 역시나 초고난도 문항, 2월 15일 22번에는 DNA를 감싸서 보호하는 성분, 이게 또 어려운 소재다 보니 공교롭게도 또 전부 고난도 문항 자리인 22번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문 용어가 포함된 지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는 절대 않고요. 단지 그 지문에 설명된 각각의 전문 용어에 대한 의미끼리 서로 매칭만 잘하면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이랑 엮어서 낚시를 하는 선지를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퍼 유형 쉬운 문항 주로 23번에는 개인적인 수필이 나오고 가끔은 질문도 구체적인 형태로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2월 13일에는 사진 작가가 작은 스튜디오로 이직한 스토리, 1월 15일엔 졸업 직후에 취업한 걸 좀 후회하고 있다 라는 스토리, 12월 4일에는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이사한 스토리, 11월 7일에는 비혼주의자였다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스토리. 근데 이런 수필들이 3월 들어서는 좀 변칙적으로 메인 코렉트 유형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직전 3월 26일에는 메인 유형 14번 이전 직장 보스가 너무 밀착 관리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때려치고 나와서 창업을 했다 라는 스토리, 3월 12일에는 코렉트 18번 친환경 NGO 다닐 때 일은 만족했지만 돈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 라는 스토리로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수필들은 지문 자체는 오히려 더 쉽기 때문에 뭐 어디에 출제되든, 그리고 질문 형태가 구체적이다 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인퍼 유형의 출제가 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그 지문의 스토리를 토대로 유추 가능한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렉트나 인퍼 유형의 고난도 문항, 주로 20에서 22번 혹은 24에서 25번에는 또 정치 관련 지문이 하나쯤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3월 26일 인퍼 23번, 시의회에 월급을 올렸는데 예산에 대한 자금을 시민들한테 요청하기가 조금 모순된다 라는 문제. 3월 10일 인퍼 24번, 국회 진보당이 다수 의석이라는 초고난도 문항. 2월 26일 인퍼 24번, 시장이 어떤 정치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문제. 2월 13일 코렉트 20번, 레이거노믹스 정책에 대한 설명 문제. 1월 15일 인퍼 25번, 리건 대통령이 1980년부터 여성들의 표를 신경 썼다라는 문제. 역시나 청해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치 문제는 좌우 방향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파트 4로 넘어오면 첫 번째 긴 지문에는 주로 학교나 회사의 공지글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 양식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3월 26일에는 대학교 전시회에 대한 공지, 3월 12일에는 어떤 식당에 대한 피드백, 2월 26일에는 대학교의 훌륭한 교수상, 수상에 대한 공지, 2월 13일엔 만화 캐릭터 그리기 대회 공지, 1월 15일에는 대학교 장기 주차 추첨에 대한 공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파트 4 두 번째 긴 지문에는 최근 들어서 이메일이나 메시지 형태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3월 26일엔 급한 일 때문에 업무 데드라인을 좀 미뤄도 괜찮겠냐라는 메시지, 2월 26일에는 도어락이 고장나서 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 2월 13일에는 락 콘서트 중에 어디 갈지를 막 결정하는 이메일이 출제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메일은 두 문단 중에 아래가 먼저 보낸, 그러니까 더 앞선 순서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트 4의 후반부 4-5번째 긴 지문에는 가장 고난도 조합인 주로 코렉트 인퍼 유형 조합이 출제가 되는데요. 3월 10일 4번째 긴 지문, 설탕과 기억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에서도 코렉트 인퍼. 2월 26일 4번째 긴 지문, 복싱 매치에 대한 전 챔피언의 예상에도 코렉트 인퍼. 1월 15일 5번째 긴 지문, 고대 무덤에서 크리스탈 무기가 발견됐다라는 지문에서도 코렉트 인퍼. 12월 4일 5번째 긴 지문, 대사보다 몸짓 위주의 어떤 공연 이론에 대한 지문에서도 코렉트 인퍼. 이 코렉트 인퍼 유형 조합은 두 문제 모두가 디테일 유형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의 포인트가 선택지에 다뤄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려운 건데, 아무리 디테일 유형이라 하더라도 문장 수준에서도 지엽적인 내용까지 태클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문장 수준의 핵심, 즉 각 문장별로 포인트 정도까지만 도출하시면 충분합니다. 문장 수준에서는 핵심이더라도 지문 전체로 봤을 때는 선택지에서 충분히 태클 걸 수 있을 만한 디테일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독해청의 공통적으로는 이전 영상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정답 돌려 말하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빈출 단어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탭스 문제가 지문에는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만 정답 선택지는 비교적 익숙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 전까지는 이 각 점수대별 빈출 단어만큼은 최대한 완벽히 암기해 가시고, 그 다음 시험 당일 문제를 풀다가 어떤 헷갈리는 문제에서 단어가 익숙한 선택지와 단어가 매우 생소한 선택지 두 개 중에 헷갈리실 경우에는 전자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확률일 뿐 무조건 전자가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독해청에 전체적으로 매 회차 평균 최소 한 문제 이상씩 출제되는 빈출 소재들을 짚어드리면, 우선 항상 꾸준하게 출제되는 그 동식물 species, 종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이건 뭐 거의 매 회차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3월 26일 청해 39, 40번, 독해 5번, 17번, 22번, 30, 31번, 3월 10일 청해 32번, 독해 14번, 22번, 2월 26일 청해 34번, 독해 22번, 2월 13일 청해 34번, 독해 3번, 12번. 근데 이런 그 동식물 스피시스 문제는 과학 전문 용어 문제처럼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문에 나온 특징들끼리 잘 매칭해서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 관련 지문이 주기적으로 뭔가 특정 기간 동안 몰아서 나왔다가 또 한동안 안 나왔다가 또 몰아서 나오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8월 7일 청해 34번, 9월 4일 청해 35번, 9월 11일 청해 30번, 독해 21번, 10월 2일 독해 24번. 이렇게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연달아서 나오다가 또 11월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또 2월 13일 청해 35번, 2월 26일 청해 36번, 3월 12일 청해 37, 38번. 이렇게 2월부터 또 연달아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추측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어떤 기업, 회사에서의 인사 조치나 발령에 대한 지문도 마찬가지로 또 몰아서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왔다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17일 청해 35번, 독해 5번, 21번, 8월 7일 독해 5번, 8월 21일 청해 37, 38번, 9월 11일 청해 37, 38번 이렇게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연달아서 출제가 됐다가 10월부터 또 계속 안 나오다가 다시 2월 26일 청해 30번, 독해 21번, 3월 10일 독해 28, 29번 그리고 바로 직전 3월 26일에 청해 18번, 독해 19번 이렇게 또 2월부터 몰아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출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스포츠에 대한 지문도 뭐 항상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복싱에 대한 지문은 이 특정한 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거의 매 회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2월 13일 독해 5번, 2월 26일 독해 32, 33번, 3월 10일 독해 6번 그리고 바로 직전 3월 26일에는 청해 29번, 독해 32, 33번 두 지문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복싱 관련 지문은 누가 우세하고 누가 언더덕, 열세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누가 이겼는지 등에 유의하셔서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친환경 혹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문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청해 36번, 독해 6번, 26, 27번 3월 12일 청해 18번, 독해 4번, 14번 2월 26일 청해 37, 38번 독해 3번, 11번, 12번, 14번 1월 15일 청해 37, 38번 독해 21번 이렇게 최근 거의 매 시험 동안 두 문제 이상씩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짚어드린 이 출제 패턴들을 총 정리해보자면 우선 청해는 파트 1, 2 승진과 발표에 대한 소재가 반복해서 출제됐다. 파트 3 초고난도 문항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하는 대화가 출제된다. 파트 4, 5 메인 유형엔 언급된 맞는 말, 낚시가 많이 출제됐다. 파트 4, 5 코렉트 유형에는 식당이나 서비스 메뉴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다. 파트 4 인퍼 유형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이 출제된다. 독해는 우선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는 단순 동의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지만 의미상으로 일관된 표현으로 돌려 말해진다. 그리고 빈칸 고난도 문항, 주로 6번에서 8번에는 아주 추상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출제된다.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구분하는 문제, 인퍼 쉬운 문항에는 개인적 수필과 구체적 인퍼, 코렉트 인퍼 고난도 문항에는 정치 관련 지문이 출제된다. 파트 4 첫 번째 긴 지문에는 공지나 평가 피드백 양식, 두 번째 긴 지문에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네다섯 번째 긴 지문에는 코렉트 인퍼 유형 조합이 출제된다. 그리고 독해청에 공통적으로 선택지 돌려 말하기는 빈출 단어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으며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소재로는 동식물 스피시스, 부동산, 기업 인사 조치, 스포츠, 특히 복싱, 친환경, 기후변화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출제 패턴들은 이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들을 참고하셔서 지문 선택지 출제 패턴, 함정 낚시 패턴, 빈출 단어,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를 파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 강의를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좀 더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직후에 전 문항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 문항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4월 2일 시험이 데드라인이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꼭 목표 점수를 한 번에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